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양만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덕구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이루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시대 교체는 추상적 구호에 머물렀던 국민주권을 실체로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란 극복은 가장 평화롭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국민 주권을 실현한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조금 전 동료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심한 자괴감과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그리고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의 일상을 복구하는 회복의 100일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저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저런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그리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란을 추종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들이 아직도 이 국회 연단에서 헌법 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내란을 철저하게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을 그리고 국정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께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의원실에 걸려있는 문구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총리직을 수행하는 동안 그런 문구가 마음의 중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총리님, 저는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노후 고민 하고 계시죠? 하고 있는데 부실합니다. 총리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민망할 정도로 적습니다. 예, 저는 공개적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또한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적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 우리 국민연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의 노후가 총리님이나 저나 거의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실 겁니다. 국민들의 노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의 노후? 예. 아주 큰 문제죠. 우리 현재 빈곤율도 너무 높고 연금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사각지대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가고 있고 할 것이지만 사실은 만족스러운 그 수준으로의 개선을 바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연금 개혁과 함께 사실은 거주 문제 등등을 포함한 조금 다른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소득이고요. 그리고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한 45만 원, 6만 원 그 정도 수준. 제가 알기에는 약 4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참 이거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되던 노인 빈곤율 흐름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악화됐습니다. 연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등도 축소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연금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퇴직연금 이 부분에서 퇴직급여 대상 중에 절반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제가 알기에는 약 87%가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연금이지 연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1%가 도입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빈틈을 메우는 방법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법, 이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서 국정과제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총리님,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국정과제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의무화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갈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장별로 개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국민연금처럼 거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도 물론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단계적 의무화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사실은 조금 취약한 사업장에 있어서 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해서 노사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적극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고용부 장관님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 세부 로드맵 갖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업장에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데요. 그 의무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제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임기 내 완료할 수 있죠.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큰 틀의 사회적 합의라고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는 데 퇴직연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도 퇴직연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 약자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면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수탁기간, 선량한 수탁기간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마지막 있는 노후 소득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이 동시에 추구돼야 되는데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어떤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제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높이지 않습니까? 예,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못지않은 게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퇴직연금 완전 의무화 그리고 기금화를 속도감 있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21세기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입니까? 아니면 능력 사회입니까?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학벌,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많이 지배해 왔는데 능력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여전히 85%가 학벌 사회라고 합니다. 학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다들 인식하고 공감하는 거죠. 저는 작은 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서류에 학력과 출신 합격 기재 금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특정한 연구직이라든지 그런 학위가 또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학벌 차별 없는 사회로 가야 된다. 물론 연구직 같은 특정 직무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신 학교까지 요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 동의합니다. 예, 그렇기 출신 학교가 때문에- 아니라 학위 소지. 예,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 그 채용 관련해서 학력과 출신 학교 차별은 금지되어 있는데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에는 이 부분이 학력과 출신 학교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장관님 말씀 그 특정 직무 영역에서는 뭐 인정하나 그러나 출신 학교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예상중에 있는 것을 빨리 좀 풀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떤 경우라도 출신 학교 요구와 같은 학벌 차별은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 이게 시대 요구고 이게 국민 주권 정부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신 학교보다는 능력, 직무 중심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님 제가 그 환노에 오기 전에 교육위에 4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사회 취업 지원은 대학생 청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졸 청년 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고졸 취업 안전 보장원을 만들어서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성화고 등 고졸 청년들도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 한노위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 제 원칙이 측은지심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자를 좀 더 보듬고 약자를 좀 더 포용하고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고요. 그런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가 국민 주권 정부가 나가야 될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육부와 또 우리 노동부가 같이 좀 의논해서 고졸 취업망 그리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좀 더 큰 틀의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가야 되는 길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안산에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3학년 이야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감독님 인터뷰도 봤는데요.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에 나갔는데 현장에 꼭 벌 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졸 청년들이 현장을 자기 일로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관님, 벌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이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도적 관심에서 소외된 학생들 보면 그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그 관료 장관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적 역할을 하는 동안 좀 더 약자에 대한 배려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학벌주의를 깨고 능력 중심의 공정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큰 틀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그리고 담대한 큰 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틀의 정책 전환 만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국민 주권 정부 또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의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꼭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아니면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 가고 이런 사회가 열린 사회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 주권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것이 철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교육부 장관은 최규진 장관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관님 그런 입장에서 현장에 대한 이해, 특히 교사와 학생들을 마음을 잘 담아서
정책에 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자살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경쟁에 지친 것도 있을 테고,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다양한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소외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사회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들 자살 충동 1위가 성적과 입시 스트레스입니다. 학생 절반이 성적 때문에 우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이 현실, 이거 그대로 두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학생만 하면 한 221명,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하면 370명이 넘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일 한 명씩, 다시 말해서 1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가 준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데, 매년 세월호 규모의 우리 아이들이 이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만, 교육부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숫자를 줄이고 없어질 때까지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 세월화를 강화했습니다. 벼랑 끝 줄 세우기 경쟁만 나왔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고요, 폭력이고 학대입니다. 바꿔야죠. 네, 경쟁교육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시대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죠. 변별력은 내신과 수능 등급 조합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절대평가 전환은 경쟁과 서열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공정과 존중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저는 큰 틀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56%가 동의했고, 그리고 교육감 협의회 때 우리 장관님 포함해서 교육감들도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그저께도 저희들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협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대입 입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다만 대학 입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손봐서 이게 전환하는 데에는 정말 국민적인 수의 과정과 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최대한 의제화해서 최대한 다음 대입 개편 때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답게 네.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네. 저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네. 교육은 자동차 경주가 아닙니다. 경쟁 교육의 현실을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평가 전환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퇴직연금 의무화로 국민의 노후를, 그리고 학벌 차별 철폐를 넘어서 이제 공정을 절대평가 전환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평등이고,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가장 약한 자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약자의 노로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정치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